오늘은 서양 풀 얘기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 그냥 일반 풀도 봤습니다. 뭐 서양 풀이나 우리나라 풀이나 똑같아요. 제가 영국 가서 이제 허벌리스트 과정을 했는데 가장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약초나 우리나라에서 풀로 여겨지는 걸 서양 사람들은 동양 허브라고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같은 거예요. 다만 그 문화권에서 누가 이것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 왔느냐, 이런 차이죠. 우리는 대개는 허브나 약초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뭐 끓인다거나 탕약을 제조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분들은 약간 이걸 가지고 약을 또 제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좀 공부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지 다 약효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블렌딩을 잘하느냐. 근데 블렌딩의 기준도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입맛을 중심으로 하시고, 어떤 분은 약효를 중심으로 하시고, 어떤 분은 색깔을 중심으로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풀들을 가지고 블렌딩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다양성이 거의 극대화하거든요. 어제 저희가 숲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허브가 되게 많은데, 은평구에 있는 숲밭에 어제 너무 꽃이 많이 펴가지고 꽃다발을 장사를 했는데 진짜 잘 팔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화원에서 사는 거하고 다르고 사람들의 그 기쁨도가 다른 거예요. 거기 와서 이 꽃을 스스로 꺾어가지고 갖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다 약초라니, 막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니,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이 지역에서 이런 정원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뭐 먹거나 바르거나 오늘 할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와서 뭔가 심이라든지 가치를 판매할 수 있는 거, 사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머컬처리스트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제가 몇 번 봤는데, 퍼머컬처처럼 이렇게 밭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공간에 팜투 테이블에서 주로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와서 그 밭을 그냥 보고 즐기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여기처럼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겠지만 와서 그런 공간에 대개는 주인이 아니면 그 공간하고 접촉면을 확 줄여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오면 채소도 뜯어갈 수 있게 하고 꽃도 뜯어갈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벽을 이제 허문 거죠. 그래서 비싼 레저가 아니라 내 먹거리라든지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레저 형태로 이 팜투 테이블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방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정원이라든지 이쁜 공간을 좀 만들어 보시면 여러 가지로도 이제 쓸모가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허브라는 것이 참 헷갈려요. 너무나 많은 허브가 있고 다 이쁜데 어떻게 먹는가, 이런 고민이 들겠죠. 여기 이 세 가지 허브 아시는 분? 네. bergamot, 네. 캐모마일, 네. 네. 카렌듈라. 이 세 가지의 조합은 보통 허벌리스트들이 얘기하는 피부를 좋게 하는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은 거의 화장품 조합으로는 최고의 조합이거든요. 항균과 피부에 되게 좋은 조합이라서 이 세 가지를 보통 베이스 오일 같은 걸 만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고,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 세 가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허벌리스트들이 화장품 재료 같은 걸 만들 때 베이스 오일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기름에 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재어 놓고 그 기름이 추출되면 그걸 이제 베이스 오일로 삼아서 이제 뭐 화장품을 만들든지 약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는지는 이따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지금 뭘 추출하면 좋은지, 어디에 약효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다년생과 1년생을 선택하셔서 심어야 되는데 1년생들은 저는 퍼머컬처를 하는 사람이라서 잘 안 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잘 팔리는 애들이 있는 건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이 허브는 꼭 사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딜 같은 경우에는 1년생이지만 그래도 뿌리는 편이에요. 딜은 스프의 여왕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가면 모든 스프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스프는 보통 어떤 감각이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감각이
들죠? 그래서 딜을 넣으면은 이것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또 영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모두 파이에 넣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향신료로는 최고의 그런 소재인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몸에 있는 것들을 항균하는 작용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딜을 드시면은 뭐 구취 제거가 된다든지 그래서 칫솔 대용으로 이 딜을 씨를 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불면증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불면증이 계신 분들한테 이 딜꽃 다발을 선물하거나 딜꽃을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딜 자체가 위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은 딜을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딜은 식재료로도 쓰셔도 되고 약으로도 쓰셔도 되는데 딜 자체가 비린내를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 비린내를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고기를 연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들어갔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딜 자체가 소화를 굉장히 촉진합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될 때는 딜을 먹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딜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배탈 나가지고 애기들이 왜 아픈지 모르고 막 배가 아프다고 막 울거나 그러면 딜차나 이런 걸 먹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퍼마컬처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같이 심으면 상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추 같은 거를 벌레 안 먹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배추나 딜 같은 거를 같이 심으면은 이게 벌레가 이렇게 그쪽으로 안 와요. 그래서 같이 딜 사이에다가 배추 같은 거를 심으셔도 되게 좋습니다. 저는 글쎄요, 딜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란 노른자인 것 같아요. 계란 노른자에다 딜을 이렇게 같이 뿌리면 그냥 계란 노른자가 뻑뻑해서 잘 안 넘어가는데 이 딜이 들어가면 굉장히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고급져져요, 요리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고 뭐 가장 흔하게 많이 먹는 게 연어에다가 이제 딜 뿌려서 먹는 게 가장 흔한 요리이기도 하죠. 이파리 뿌려도 되고요. 씨앗을 뿌려도 되고 꽃도 뿌려도 됩니다. 근데 씨앗은 저장이 가장 용이하니까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치약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 차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 딜을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쓰냐면 딜씨를 다 말렸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모든 요리에 뿌려요. 보통.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딜은 향신료나 먹재료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딜은 저는 1년생이지만 매년 씨를 뿌려야 돼서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대표적인 것도 바질이죠. 바질은 퍼마컬처에서 뭐라 키우면 좋다고 하던가요? 네, 그래서 그런 향이 이렇게 배이게 하고 그러기도 좋은데 토마토하고 최고로 잘 어울리는 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요리에 이 바질을 넣으면은 그 맛 자체가 굉장히 고급져져요. 그래서 복숭아 통조림이나 이런 거 싸잖아요. 거기다 바질 이파리를 하나 얹으면 요리 차원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셔도 좋고 무화과나 딸기하고도 바질 이파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토마토하고만 이렇게 드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바질은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많은 건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먹을 때?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베타카로틴이 있다. 그러면 기름과 결합하면 모든 비타민이 30배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감칠맛이 훨씬 더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토마토하고 바질만 먹으면 맛이 없는데 여기 치즈가 들어가거나 기름을 얹으면 맛이 굉장히 좋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기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바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키우기 힘들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얘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항상 심어놔야 됩니다. 배수가 안 되는 곳에 심으면 누워버려서 그냥 장마 때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두둑에 심고 그리고 또 반 땡볕이어야 돼요. 땡볕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큰 열매의 그 사이에다 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토마토처럼 지주가 있는 것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심어놓고 두둑 위에 심어놓는 게 오랫동안 먹는 방법으로 최고죠. 그리고 바질을 가장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숨지르기를 맨날 해줘야 돼요. 그 대가리 쪽에 순을 맨날 질러줘야 씨가 안 나오고 그렇게 먹으면은 11월까지 계속 한 나무로도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게 여기 이렇게 뭉탱이로 이거 하나 나온 거 있잖아. 이거 뭉탱이를 딱 자르면 옆으로 겹순이 수십 개가 또 나와요. 그래서 겹순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가감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꽃대가 안 올라와도.
그래야 옆에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 바질 중엔 바질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바질 그냥 이거는 이제 보통 빅바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먹는 바질이고 약용으로 쓰는 바질은 어떤 걸 보통 쓸까요? 홀리바질이라고 있어요. 홀리바질은 보통 약용으로 쓰고 인도 같은 데서는 이제 그냥 풀처럼 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약용으로 쓰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얘는 그 신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신화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약용으로 쓰기에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바질이 비싸서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질 이파리를 따가지고 상처에 바르면은 상처가 금방 낫습니다. 예.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처 치유에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그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무덤가에 바질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도 아마 바질로 그런 치유제로 굉장히 많이 썼고 그래서 바질을 굉장히 신성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화에 나온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힌두교 뭐 예수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허브의 왕을 바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질 자체가 종류도 많고 사용할 것도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사용 방법인데 바질을 심을 때도 한 가지만 심지 말고 여러 가지를 심어보세요. 바질만도 한 수십 종이 있는데 그것만 블렌딩해도 맛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바질 페스토를 했다 하는데 바질을 한 가지로만 하면은 그 풍미가 깊지가 않은데 바질을 한 서너 개를 섞어서 하면 풍미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당도가 200배에서 300배 넘다고 했잖아요. 얘는 설이 약해서 2년생인데 겨울에는 캐가지고 하우스로 넘겨주시거나 이렇게 넣어놓거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금방 설이 내리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얘는 당뇨병 환자가 설탕 드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먹어도 되거든요. 당이 올라가지 않는 거의 유일한 거고 뭐 혈당 지수가 제로니까 그냥 드셔도 되는데 지방으로 축적이 되지 않는데요. 이걸 드시면. 그래서 가장 좋은데 이거는 언제 이파리를 따서 저장을 해야 될까요? 여름에? 항상 이파리를 딸 때는 꽃이 피기 전이에요. 꽃이 피면은 당도나 맛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꽃이 피기 전에 이파리를 저장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얘도 기름하고 같이 드셨을 때 훨씬 더 몸에 좋아요. 그래서 같이 기름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잎사귀를 말려요? 아니면 네, 잎사귀를 말려서 가루를 내면은 그게 설탕가루처럼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는 거 보통 설탕을 막 몇 숟가락씩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반 숟갈만 넣어도 그런 효과가 나요. 그래서 또 그 허브 향신에 또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연 감미료의 그런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보리지는 1년생인데 1년생이지만 씨가 떨어져서 다년생처럼 날 수 있는 게 그 보리지예요. 퍼머컬처 밭처럼 멀칭이 되어 있으면 씨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보리지가 항상 나옵니다. 이 보리지는 파란 꽃이 피는데 이 파란 꽃이 오이 맛이 나요. 그래서 오이 대용으로 쓰시면 좋아서 보통 칵테일 같은 거나 요리를 할 때 가니쉬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꽃이 잘 말라요. 이거는 기침에 진짜 좋아요. 폐결핵이나 폐 질환에 이걸 기침을 할 때 이렇게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보리지는 꽃이 딸 때마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얘가 장마에 약합니다. 장마에 누우면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장마 때 이렇게 누울 것 같으면은 좀 세워주시고 꽃을 바로바로 따주시면은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늘에 말리면. 얘 그늘에 말리면은 꽃이 파랗게 잘 말라요. 얘는 원래 이파리가 잘 마릅니다. 그래서 핌스 칵테일이나 여기 오이 칵테일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걸 넣으면 오이 맛이 가미가 되는 것처럼 맛있고요. 보통 좀 비싼 요리 가면은 대부분 가니쉬를 보리지를 뿌려줍니다. 그럼 파랗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색깔이 이뻐서 많이 쓰고 밭에 보리지가 있는 밥과 없는 밥은 천지 차이예요. 보리지가 있으면 벌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밭 지기가 좋아지고 이 보리지는 저만한 사람, 저는 좀 작은 사람이니까 저만하게 자라는데 그런 뿌리가 그 땅속까지 들어가서요. 땅에 철분,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보리지는 1년생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심으라고 하는 게 땅 지기를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보리지를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감기로 되게 고생할 때 열을 낮추는 약으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열이 막 나는데 필수 칵테일 같이 이거를 엄청 꽃을 많이 넣고 이렇게 칵테일처럼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먹으면 해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열이 많이 올라올 때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오이 맛이 나서 그런지 오이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오이 요리를 할 때 이 필수 칵테일처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슬리는 장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파슬리는 절대 장식이 아니에요. 파슬리는 특히 항산화작용이 진짜 많은데요. 비타민 종류별로 거의 다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굉장히 좋은데 어느 부위겠어요? 뿌리를 파슬리 뿌리가 정말 좋아요. 뭐 줄기도 다 그런 효과가 있는데 특히 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얘는 2년생인데 씨가 떨어져서 단영새처럼 엄청 퍼져요. 특히 이탈리안 파슬리는 엄청 퍼지거든요. 다른 것들은 좀 월동을 잘 못하는데 이탈리안 파슬리를 뿌리시고 이게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퍼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뿌리를 캐서 뿌리차를 많이 만들어서 관절염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쓰는데 맛은 어떨까요? 맛이 굉장히 시원해요. 상추뿌리처럼 이제 시원한 거죠. 같은 과잖아요. 미나리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씨앗이 네. 종류가 뭐 이탈리안 파슬리. 요거를 사야 돼요? 네, 그건 2년생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그냥 파슬리는 하이브리드 종자도 되게 많고 1년생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 자연 발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안 파슬리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거는 먹으면은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기운이 난다? 약간 보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파슬리 스프 같은 거를 끓여 드시면 기운이 많이 나고 철분 함량이 되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쓰시면 좋습니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승자나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사람한테 월계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파슬리를 줬어요. 파슬리를 이렇게 승리의 그런 걸 줬죠. 네, 파슬리 2년생인데 한 번만 신문씩 떨어져서 끊임없이 자라니까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캐모마일은 많이 지금 보셨을 겁니다. 카모마일은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카모마일은 습진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카모마일을 기름에 재워 놓으셨다가 이걸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드셔도 되고 이거 티백을 추출하셔서 그걸로 세안을 하시잖아요. 피부 트러블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피부병, 눈병 이런 거에도 다 좋아요. 딴 거보다는 카모마일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들한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려가지고 차를 드시거나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블렌딩이 뭐냐면 복숭아 같은 거예요. 복숭아하고 이 캐모마일을 같이 통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해보시면은 황도처럼 이렇게 그걸 만들 때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 때 카모마일을 넣으면 맛이 차원이 한 단계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복숭아를 만들면은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캐모마일이 들어가면은 맛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방사능 치료 같은 거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방사능이 많이 축적될 때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욕하실 때도 써도 좋고 샤워를 하실 때 목욕제로 쓰셔도 좋고 차를 마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씨가 떨어져서 단연생처럼 이제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얘도 1년생이지만 계속 심으시면 돼요. 점원 카모마일과 로몬 카모마일이 있는데 점원 카모마일은 단맛이 나서 차로 먹는 거 보통 이거고요. 예, 로몬 카모마일은 쓴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약으로 보통 쓰는 건데요. 둘 다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둘 다 같은 효과가 있고요. 둘 다 쓰셔도 되게 좋습니다. 크림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카모마일 이파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크림치즈나 우리 케이크 만들 때 그냥 크림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카모마일 이파리를 넣으면 맛이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뭐 넣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이커리나 이런 거 하실 때 이파리를 한번 다져가지고 크림에다 넣어서 이렇게 그냥 빵에다가 얹어주시면 맛이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디테일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기 팅처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왔죠? 팅크처. 이거는
술에다가 재워가지고 이걸 약으로 쓰는 거를 팅처라고 해요. 그건 대부분 약성이 많은 것들을 팅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장복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술인데 술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방울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동정요법이라고 해서 조금만 먹어도 그 효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럽의 허벌리스트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볼 겁니다. 소주에 담가요? 예? 소주에 담가요? 좀 높은 소주에 담가야 돼요. 보드카나 이런 것처럼 술 도수가 높아야 돼요. 이거는 술 도수가 높은 대신에 한 번에 뭐 이렇게 완샷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뭐 그 티백으로 반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많이 먹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미량을 먹었을 때 반응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팅크처를 허버리스트들이 주로 쓰는 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팅처를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론병이 뭐죠? 크론병? 대장. 네, 만성 이제 소화기관 장애인데 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거의 유일한 약이 카모마일이에요. 카모마일을 아주 장복해 주시면은 대장에 이제 문제가 나면 소화기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카모마일을 달고 사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꽃을 쓰는 거죠? 꽃도 쓰고 이파리를 쓰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잎이 있으면은 그때는 양분이 잎에 있고요. 꽃이 피면 그때는 양분이 꽃으로 갑니다. 씨가 치면 씨로 가죠.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겨울에 월동하는 식물들은 대부분 가을이 되면은 다 뿌리로 다시 양분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쓰는 시기가 다른 거죠. 지금은 이제 하지잖아요, 오늘이. 하지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씨로 갑니다. 씨로 가거나 지금 다 꽃으로 그 양분들이 다 가 있어요. 씨가 꽃이 연과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다 그거를 추출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오부터 이 하지까지의 이 기간을 되게 신성한 기간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거의 다 피크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것들을 수확해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밀크 시슬이라고 하는 허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엉겅퀴하고 같은 건데 밀크 시슬은 이렇게 그 줄무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다른 거고요. 이 밀크 시슬은 그 성모의 풀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그 간에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시면 너무 좋고 아침에 잘 눈을 못 떠. 간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이 밀크 시슬 차를 드시면 아주 좋아요. 어린 나물도 우리나라에서는 나물로 되게 많이 먹거든요. 이거는 간 정화 직전까지는 거의 간과 관련된 질환은 밀크시슬을 거의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건 가시가 좀 있어서 좀 따갑긴 하지만 이걸 말려서 차로 쓰셔도 되고 이걸 그냥 추출해서 그냥 쓰셔도 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다년생처럼 시간 떨어져서 1년에 한 3번씩 자라요. 그래서 뭐 1년생이지만 계속 쓰실 수 있고요. 특히 방사성 오염되면은 이걸로 해독합니다. 제가 포르투갈에서 버섯 잘못 먹어가지고 죽다 살아날 때 이거 먹고 살았어요. 예. 옆에서 이거 먹고 독을 이제 해독해가지고 겨우 살았거든요. 그 주황산 저기 엉겅퀴는 이거예요? 이거는 알고 우리나라 엉겅퀴는 달라요. 근데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것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엉겅퀴는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이 밀크시슬도 좋지만 우리나라 엉겅퀴도 굉장히 약성이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우리 거 나라 거다 잘라버렸어요. 아니요. 우리나라 것도 혹시 좋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뿌리나 잎을 쓰는데 그것도 약성이 되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물로 한번 무쳐 드시면 엄청 좋고요. 특히 뿌리 발여 드시면 웬만한 간질환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술 안 깨면은 이 그 꽃차를 먹는데 술이 확 깨요. 진짜로 이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꽃 안에 보면은 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다 떼서 볶아가지고 그걸 저장해 놓으시면 사용하시기 되게 좋아요. 기름도 짤 수 있고 그걸로 뭐 차를 만들 수도 있고 요리에 넣어도 되는데 그게 가장 약성이 좋아요. 밀크시슬 씨앗이. 이거 꽃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꽃을 따는데 이게 핀 거를 따지 말고 거의 몽우리가 이렇게 보라색이 살짝 보이는 거 그거를 잘라서 스팀에다가 푹 찌세요. 그 다음에 그늘에 말려야지 그냥 놔두면은 다 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좀 푹 쪄가지고 말리시고 그럼 색깔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드시면 됩니다.
약간 가시가 있으니까 보통은 조심하세요. 덮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꽃차는 덮지는 않고요. 보통 이파리를 덮고 꽃은 보통 푹 쪄요. 왜냐하면 꽃 모양을 살려야 이거는 더 상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 같은 것들은 보통 다 찝니다. 스팀에 만두 찌는 데다 찌면 돼요. 예, 만두처럼 푹 쪄서 애들이 순이 탁 죽을 때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늘에 말리시면은 조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있고 나중에 꽃이 피지 않아요. 민들레처럼 그렇게 홀씨가 확 날아가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그걸 완전히 푹 잘 쪄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크시슬은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밀크시슬을 먹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엉겅퀴도 그렇고 밀크시슬은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엉겅퀴는 풀 얘기할 때 나왔는데 피를 엉기게 한다고 해서 엉겅퀴거든요. 밀크시슬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에다가 바르면 피가 딱 멈추는 거죠.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봤던 카렌듈라예요. 카렌듈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때 금자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꽃도 먹고 그 꽃차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치즈를 만약에 여러분이 만든다. 아니면 치즈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에 조금 더 맛을 풍미를 더 넣고 싶다. 그럼 이파리를 넣고서는 발효를 시켜보세요. 그럼 맛이 되게 좋고요. 이거 말라도 꽃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쿠키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거는 항균작용이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피부 관련 질환은 다 카렌듈라로 다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제가 허벌리스트 과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이 카렌듈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는지 보면은 대부분 피부 질환은 다 이 카렌듈라를 처방해요. 이 금자나로. 그래서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거고요. 특히 하지정맥류나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기름을 추출한 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하지정맥류가 쑥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유방암 환자들이 그 피부가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호르몬 문제나 임신 후유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때도 이 카렌듈라로 마사지를 하면 그런 것이 쏙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뭔가 피부와 관련된 것들은 아주 최고예요. 그래서 피부 치료제로 같이 써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1년생이지만 씨가 떨어져서 단연생처럼 자라요. 퍼머컬처 밭처럼 저렇게 멀칭이 되어 있는 데만 가능한 거예요. 일반 노지에서 땅을 계속 갈거나 그러면 그대로 잘 안 자라요. 씨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런데 저렇게 멀칭이 되어 있고 이따가 밭 못 보신 분들은 뒤쪽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맛인지. 그래서 그런 데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벌에 쏘일 때도 바로 바르면은 이파리를 바로 바르면 그 독이 빠져요. 이 카렌듈라 굉장히 염증 치료나 독을 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꽃이 이뻐가지고 꽃 따가지고 꽃차로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거는 카렌듈라는 스팀이나 뭐 이런 거에 쏘이지 않아도 엄청 잘 발라요. 그냥 파랗게. 이게 노란 색깔도 있고 주황 색깔도 있고 색깔이 조금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기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땀띠 나면은 카렌듈라 우린물에 목욕을 하시면은 땀띠 쏙 들어가요. 예, 그래서 땀띠에도 최고의 약인 것 같습니다. 자, 버베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효능이 핑처와 주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편초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1년생이지만 씨가 떨어져서 단연색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유럽에서는 마녀의 악행을 방해한다 뭐 이런 뜻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뭔가 기분을 좋게 해주고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방어해준다. 그래서 옛날에 마법사들이나 연금술사들이 제일 많이 썼던 허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사실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체험 효과도 있고 막 그런데요. 이거는 베개로 만들면 너무 좋아요. 잘라가지고 이거를 베개로 만들어 놓으면 잠도 잘 오고요. 머리 아프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우울증 환자들한테 이걸 차로 마시게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친구들이 업다운이 심하면 많이 먹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거 한 잔 먹고 시작하자. 그래서 먹이고 하면은 되게 안정감을 갖고 잘 해요. 잠이 잘 와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니스 여신이 제일 많이 썼다고 하는 허브가 이거거든요. 예, 이거는 피를 멈추게도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그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이걸로 이렇게 피를 멈추게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허브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되게 많은 허브라서 능력이 많으면 탄압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걸 더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거는 임산부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거는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이런 데도 굉장히 좋아서요. 목욕을 하면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몸도 굉장히 릴렉스되고 굉장히 좋은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쓰면 푹 하고 늘어져요, 사람이. 약간 마약처럼 기분이 확 좋아지거든요. 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럼 베개에 넣는 거는 잘라서 이게 굉장히 잘 말라요. 그냥 이렇게 얇게 내가지고 그리고 이게 엄청 커져요. 그래서 베개 몇 개 정도는 아주 금방 만듭니다. 그럼 베개에도 너무 많이 넣으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마르면서 그냥 편안한데요. 마시는 걸 조금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에 추출하거나 뭐 이럴 때도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돼요. 얘는 굉장히 좀 독해가지고 그때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버베인을 막 이렇게 침대에 매달아놓고 뭐 이렇게도 많이 했었어요. 악마를 쫓는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처빌은 이건 유럽 고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은 사람이 기뻐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머 감각이 많아진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철분, 칼슘이 많아서 그래요. 특히 혈액을 새로 생성하는 그런 효과가 많대요. 그래서 그 유럽의 요리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 처비를 다 사용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허브예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많이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인의 허브라고도 합니다. 프랑스는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에서 하는 요리의 거의 90%는 다 처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빌을 같이 쓰시면 좋고요. 처빌이 당근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당근을 채 썰어가지고 이 처빌만 조금 뿌려주면 굉장히 고급 요리가 됩니다. 뭐 오이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한번 뜯어먹으면 계속 자라고요. 씨가 떨어져서 단연생처럼 이렇게 자라는데 저같이 퍼머컬처 마트 하는 사람은 이걸 풀 대신에 그냥 밑에를 싹 키워요. 제 밭에서는 풀은 안 자라고 처빌만 자라거든요. 처빌하고 고수가 막 이렇게 자라는데 그럼 풀 안 잡아도 되고 이걸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1년 내내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너 번씩 계속 자라요. 그래서 그냥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빌을 드셔보신 분 이따가 투어 하시면서 뭐 이렇게 있는 거 한 번씩 뜯어보실 건데요. 웬만한 요리에는 다 들어가셔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피버, 퓨. 이제부터는 이제 단연생으로 갈게요. 피버표는 피버, 열을 가라 이런 뜻이죠. 열 저리 가라.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화랑국화라고 하는데 꽃집에 가면은 요즘 많이 팝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 감기약으로도 쓰지만 이건 편두통에 탁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약성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이나 이런 데도 되게 좋은데 생리통이나 통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반장을 씹어 먹으면 바로 통증이 없어져요. 편두통 뭐 이런 거 좋고요. 꽃도 꽃 하나 이상 드시지 마세요. 되게 약성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몸이 안 좋아서 이거에 대한 마취 성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납니다. 그리고 포마코츠에서는 이거를 중간중간에 씹어 놓으면은 안 와요. 벌레들이. 그리고 이게 씨가 떨어져서 옆으로 또 이렇게 많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심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집집마다 상비약으로 다 이걸 하나씩 키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약으로 다스리지 말고 이 피버퓨를 사용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먹어봤거든요. 어떻게 됐나? 네, 며칠을 잤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네. 자, 차이부. 우리 여기 차이부가 많은데 이거는 서양 골파예요. 네, 차이부하고 잘 어울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파기 때문에 감자 같은 거 구울 때 차이부를 이렇게 파처럼 썰어서 넣으면은 이 맛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거는 차이부는 많이 먹으면 얼굴이 하얘져요. 예. 그리고 목 아플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디에 그래도 많이 쓰냐면 혈압약으로 쓰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차이브를 일상적으로 드시면 좋은데 파를 일상적으로 먹기 힘들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저 보라색 꽃이 핀 거 있잖아요. 저거를 따서 저걸 말려서 차로 드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저건 파맛이 나긴 하는데 꽃차는 또 파맛이 그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저 몽오리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직 안 핀 팥꽃 저거를 따서 피클을 담그면 되게 맛있어요. 저거는 되게 비싼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꽃 봉오리만 따가지고 이거를 피클로 하는 걸 굉장히 유명하게 얘기해서 되게 비싸요. 이건 혈압을 낮추고 심장마비 같은 거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알리신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파들은 대부분 1년생이거나 그런데 이 차이브는 다년생으로 한 자리에서 그냥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좋죠. 지금 이제 씨가 많이 맺혀 있는데 씨 털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옆으로 하셔도 되고 씨보다는 사실 뿌리를 포기 나누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금방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이 포기 나누기 하셔가지고 쫙 깔아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요리 재료로도 너무 좋고 약성도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다년생이어서 차이브는 꼭 심으시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빵 같은 거 만들 때 쓰셔도 좋고 뭐 일반 요리할 때 파 대신에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뺀넬 우리나라 말로는 해양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년생이에요. 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다년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딜은 잘 귀찮아서 안 뿌리는데 뺀넬은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얘는 또 굉장히 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이파리만 따가지고 그 소금에 재서 김치처럼 담가도 진짜 맛있어요. 물김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시원해요. 예, 그래서 피클처럼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얘는 그 생리통이나 이런 데도 되게 좋은데 얘도 소화불량이나 위가 안 좋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목 아플 때도 쓰시면 아주 좋은데 이거 그 펜넬 씨가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 씨가 이렇게 맺히는데 이거를 그 다려서 소화불량이 아주 일상적으로 있는 사람 맨날 광고가 맨날 나오는데 뭔가 소화가 안 돼. 트름도 너무 자주 나와. 이런 사람한테 펜넬 씨앗 달인물이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산모들이 젖이 안 나오면 펜넬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펜넬 자체가 그런 젖을 잘 나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양에서 제일 비싼 향신료가 뭘까요? 이렇게 향신료도 가격 시장이 있거든요. 이란 터키 거 그거 샤프란? 샤프란이 제일 비싸고 두 번째가 펜넬이에요. 펜넬이 제일 비싼 허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펜넬을 자주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고 생각보다 생산량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키우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펜넬만 들어가면은 뭔가 맛의 차원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거 뭐 넣었어 다 이러거든요. 스프를 끓일 때도 좋고 빵을 만들어도 좋고 샐러드를 할 때도 좋고 펜넬이 들어가면 맛이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니까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로도 너무너무 좋죠. 이거 심었더니 구리 네. 색깔로 이렇게 자라는 게 맞아요? 네? 구리 색깔로 올라온다고. 구릿빛? 네. 예, 약간 뭐 비가 많이 오면은 노란빛을 띠기도 해요. 지난달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자라는데 약간 노란빛이 납니다. 예. 비가 많이 오면 인이 많이 빠져서 그런데 지난달에 15일이나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아닌데 비가 오는데 성장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허브들이 약간 노란빛, 구릿빛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인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럴 땐 뭘 줘야 되죠? 밭에다가? 이는 뭐 그건 화학 비료고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깻대를 그 태우면은 재가 나오잖아요. 참깨대나 깻대나 이런 걸 뿌려주면은 땅 지기가 되게 좋아지면서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장마 때 인이 빠져서 작물이 노랗게 되는 거 밑에 이파리부터 이렇게 노래지거든요.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를 턴 집에 가서 깻대를 좀 주워다가 태워가지고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깨를 보이시면은 잘라서 그냥 덮어주셔도 효과를 많이 봐요. 깻묵도 저기 그 기름집 가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쓰셔도 좋고요. 깻묵은 조금 인성분보다는 질소 성분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깻대는 훨씬 더 인이 많죠. 맛이 그 딜이랑 비슷한가요?
비슷한데 펜넬이 훨씬 향이 강하고 맛이 훨씬 더 좋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여기 심어놨는데. 네, 일단 다 먹어봅시다. 이게 맛 테스팅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먹어보고 그럼 기억이 나거든요.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히숍. 자, 히숍은 이건 감기, 특히 기관지에 아주 좋아서 이거는 빵 재료로 프랑스에서는 보통 빵에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일상적으로 먹는 프랑스 빵이 뭐더라? 깜빠뉴나 이런 거 만들 때 다 이걸 넣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기도 안 걸리고 되게 좋은 거죠. 특히 뭐 그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향이 강한데 그 베이킹을 하거나 식재료에 넣으면은 나중에 그 향미가 올라와서 맛이 또 좋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좋고요. 이거는 희소차는 잘라가지고 말려놨다가 감기에 한 15분 정도 우려서 차를 드시면 감기약으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아주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감기약으로 쓰는 약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걸 좀 많이 오래 저장해가지고 뭐 감기약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시럽을 만들어서 감기약을 만드셔도 좋아요. 희숍은 감기약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아주 좋은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민트. 민트는 뭐 너무너무 흔하죠. 예. 스피아 민트는 주로 요리에 쓰고요. 예. 페퍼민트는 차나 디저트에 보통 쓰잖아요. 네. 페퍼민트하고 스피아 민트는 보면은 누가 먼저일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박하는 스피아 민트를 다 육종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접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적인 민트는 스피아 민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민트류가 많은 거는 스피아 민트를 뭐 박하랑 접을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오데코롱 민트, 무슨 민트 막 요즘 너무 많잖아요. 쪼꼬 민트 뭐 이런 거 다 그런 식으로 육종을 한 건데 뭐 영양 차이나 그런 것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민트류들은 대부분 다 그 멘톨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두통에는 완전히 좋아요. 그래서 두통이 나면은 이 민트류들을 차로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민트류가 뭡니까? 네, 박하예요. 박하는 항상 모든 약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재를 만들거나 뭘 할 때 그 민트류들이 그 중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차를 블렌딩 할 때도 민트류가 들어가면 이게 맛 차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럴 때 그 중간을 잡아줘요. 약도 마찬가지고 양리적으로도. 그래서 이 민트류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좀 맛의 조화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민트류 콜레라의 약으로 썼었기 때문에 항균작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시면 좋은데 특히 위에 안 좋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할 때 이 민트류로 이렇게 속을 비워냈거든요. 그래서 민트차를 많이 드시면 그런 것도 좋죠. 차는 말려서 말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텃밭이 있는 사람들은 안 말린 거 쓰시는 게 좋고요. 없는 사람들이나 말린 거 먹는 거죠. 민트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겨울에 저장할 때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생것이 더 향도 좋고 맛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근육통 같은 거 있으면 민트를 오일에다 재워놨다가 그걸로 마사지를 하면은 목이 이렇게 펜놀 성분이 그 멘톨 성분이 목도 풀어주잖아요. 그 근육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매도 마사지를 하면은 몸이 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름에 재워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기름에 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기름에 잴 때는 무슨 오일을 써야 되냐면 볶은 오일을 쓰면 안 되고요. 생 오일 그러니까 뭐 그 엑스트라 버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그런 데다가 볶은 거에다 쓰시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생들기름이나 이런 거에다 쓰셔도 되고요. 대부분 올리브 오일들은 볶지를 않으니까 거기다 추출하시면 이제 베이스 오일을 만드시기에 좋은 거죠. 자, 오레가노. 오레가노는 뭘 보통 합니까? 오레가노로? 뭐에 들어가는지 기억나시죠? 오레가노는 바로 피자의 허브죠. 피자의 허브. 모든 피자에는 오레가노가 들어갑니다. 오레가노는 말린 것과 안 말린 것의 맛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피자를 만드는데 마른 걸 넣으면은 이 원래 오레가노 맛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센 거를 넣으면 맛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탈리아 요리나 이제 프랑스 요리나 이런 거를 할 때 마른 오레가노를 넣으면 맛이 굉장히 안 나거든요. 근데 센 거를 넣으면 너무 맛이 풍미가 좋아지죠. 그래서 오레가노는 센 거를 쓰시면은 맛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모든 요리에 그런 맛을 많이 만듭니다. 이 오레가노는요 생각보다 피부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얼굴에 뭐가 많이 나는 청소년기나 뭔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부 발진이 나거나 그러면 이 오레가노를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차로 드시거나 이런 걸로 되게 좋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해가지고 잠을 못 잘 때도 이 오레가노 차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는 사람한테 좋고요. 그리고 이 오레가노는 방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토마토 페스토나 무슨 뭔가를 만들 때 이 오레가노를 넣고 같이 끓이면은 2달 갈 거 3달 가고 이런 식으로 방부 효과도 내면서 맛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토마토 그 페스토나 그 페이스트 만들 때 보면은 다 오레가노가 들어가는 게 이게 맛도 맛이지만 오래 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비듬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비듬이 많이 나는 사람한테 오레가노 물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감아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피부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 특히 비듬이 고생하면은 이걸 쓰시면 좋아요. 오레가노는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파리 거의 뗀 다음에 이렇게 꼿꼿이 했다가 뿌리 나면 다시 심으면 굉장히 잘 자라고 씨 떨어져서 또 옆으로 많이 퍼집니다. 자, 레몬 버베나 이거는 월동을 우리나라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캐가지고 화분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겨울에 쓰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레몬 맛이 나가지고 레몬 버베나죠. 그래서 레몬과 관련된 식재료를 쓰실 때는 쓰시면 좋은데 딴 거보다 스트레스에 예민하신 분들은 항상 레몬 버베나를 옆에 두시고 차를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딴 것보다는 제가 요리를 할 때 써보면 레몬 대용으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모든 식재료로는 레몬 버베나가 있으면은 질이 높아집니다. 여기 카페 같은 데는 저기 바로 옆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케이크 하나에 올려도 너무 좋고 음료에다 넣어도 좋고 막 다 이걸 레몬 대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는 안 잘라주면 목질화가 진행이 돼서 죽어버려요. 자주 잘라서 더 많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몬 버베나 애끼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주 잘라서 결순을 잘라줄수록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썸머 세이보리하고 윈터 세이보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후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길러가지고 후추 대용으로 쓰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기 같은 거를 구울 때나 이 세이보리를 딱 넣으면은 맛이 아주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이보리도 제가 많이 추천하는 향신료 중에 하나고요. 이거 약간 싸한 매운맛이 나는데 콩요리 같은 거 엄청 잘 어울리고요. 뭔가를 구울 때 이 세이보리를 올리면은 맛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세이보리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얘는 그 항균 작용이 엄청 탁월해요. 그래서 벌 쏘였을 때도 이 세이보리 붙이면은 그 벌독도 싹 빠지거든요. 그 영국에 있을 때 벌 같은 거에 쏘이거나 벌레 물리면 세이보리를 짓이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붙이면은 독이 빠지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잘 못 일어나는 분들이 차로 드셔도 되게 좋은데 약간 향신료처럼 좀 세가지고 그건 맛이 없기 때문에 요리해서 드시는 것도 되게 좋죠. 윈터 세이보리가 월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윈터 세이보리를 기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박하나무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목질화돼서 얘도 자주 잘라줘야 됩니다. 자, 로즈마리. 이 동네는 월동 가능하죠, 로즈마리. 서울에서는 월동을 잘 못해가지고 밖에서는 잘 못 기르겠더라고요. 로즈마리를 제가 가장 고급지게 먹는 거는 어쨌든 뭘 구울 때 로즈마리가 들어가면 풍미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감자 같은 거 구울 때나 하여튼 야채 같은 거 구울 때 로즈마리를 많이 쓰는데 최고로 맛이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콜릿에다가 로즈마리 한번 넣어보세요. 로즈마리 초콜릿이 굉장히 맛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초콜릿을 사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거기다 로즈마리 잎을 넣고서 한번 끓여보시면 굉장히 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 하나의 블렌딩이 되는 거죠. 초콜릿 자체가. 그리고 얘는 항상 피부 질환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 재료로 로즈마리를 쓰시면 좋고 이거를
스팀에 찌면은 거기에서 이제 워터가 나오는데 그걸 보통 피부에 발라가지고 이제 스킨 대용으로 예전부터 다 썼었어요. 클레오파트라도 그걸 썼다고 하고 뭐 다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로즈마리가 피부 진정에 좋아서 그렇게 쓰시기에 좋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밭에 많이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를 때 이 로즈마리 워터로 진정을 시키시면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딴 거보다 관절염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로즈마리 차를 많이 드시면 무릎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의외의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서양 사람들 중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로즈마리 차를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로즈마리를 먹으면 머리가 이렇게 맑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수험생한테 먹였다고 합니다. 자, 라벤더. 우리나라는 좀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프렌치 라벤더는 월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잉글리시 라벤더를 보통 쓰시는 게 좋고요. 잉글리시 라벤더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프렌치 라벤더도 먹을 수 있어요? 다 똑같이 라벤더로 쓰시면 되는데요. 네. 잉글리시 라벤더가 훨씬 더 월동을 잘하고 또 옆으로 많이 퍼지고 그러거든요. 프렌치 라벤더는 월동을 잘 못하기도 하고 식재료도 잉글리시 라벤더가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시 이렇게. 그래서 라벤더는 어떻게 바를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벤더를 보통? 라벤더는 되게 꽃을 쓰잖아요. 그래서 꽃대를 잘라가지고 길게 잘라서 보통 말려서 그거를 이제 보통 쓰는데 꽃 이파리 있잖아요. 그 파란색 그거를 보통 추출해가지고 뭐 화장품 재료나 보통 그런 걸 쓰고요. 이파리나 이런 거는 거의 라벤더는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실 때는 항상 지금 꽃이 많이 피는데 말릴 때 길게 잘라서 거꾸로 말려놨다가 그걸 추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름에 재워놓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 말려서 꽃만 따서 쓰라고요? 예, 꽃만 쓰는 거예요. 꽃만. 네. 기름에 넣을 때도 꽃만 쓰시면 됩니다. 예, 이파리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말린 고추는요? 예, 말린 고추를 보통 쓰고 처음에 이따가 기름에 재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그냥 기름에 바로 재면은 기름은 뭐예요? 기름하고 물하고는 삼각이잖아요. 그냥 생꽃을 넣으면 기름이 물이 둥둥 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추출을 하고 나서도 뭐 조금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뭔가 기름에 재거나 그럴 때는 하루 정도 이상은 말려놓은 걸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생 거를 쓰면은 조금 더 추출이 많이 되긴 하지만 약간 말려서 썼을 때 그런 문제도 없고 또 약간 마른 것들이 추출이 더 잘 나옵니다. 말린 기간이 오래된 것도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건 말림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얼마만큼 추출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약성이 더 나오는지 그 편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어느 기간만큼 그 추출해야 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면 피부 어디에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머리 아프시거나 뭐 속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뭐 이럴 때 차려 드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얘는 다른 민트류에 비해서 그렇게 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참 기르기 좋아요. 다른 민트류들은 기르면 부담스러운데 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 종류도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는 백리향이 있고 뭐 이거는 골든 레몬 타임이고 뭐 은색 타임도 있고 뭐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효과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얘는 감기약으로 좋고요. 특히 여드름 치료제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좋아서 타임을 말려가지고 비누로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피부 질환에 쓰시면 좋고 감기약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것도 스프에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스프에 많이 넣고요. 이 타임이 밭에 많으면 벌레가 안 옵니다. 그래서 멀칭제로 이 타임을 많이 뿌려주셔도 되게 좋고요. 이 타임은 사람들이 이쁘고 밖으로 옆에 기어서 옆으로 퍼지니까 잘 안 잘랐는데 얘를 안 잘라서 쓰면 녹지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내가 작년에 진짜 많이 씹었는데 없어졌다 이러시는 분들은
겨울에 안 잘라놓는 거예요. 겨울에 항상 겨울이 되기 전에 타임을 다 잘라주셔야 돼요. 자르고 사용을 많이 하시고 말려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얘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타임은 그렇게 많이 죽이는 편이죠. 우리 분들이. 그래서 많이 쓰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타임은 쿠키에 진짜 잘 어울려요. 쿠키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맛이 풍미로워서 잘 되게 좋고요. 특히 그 호르몬 문제로 여드름 날 때는 타임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넥틀이라고 있어요. 이건 서양 쐐기풀인데 다음은 겁나 따갑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약성이 진짜 많아요. 비타민 K가 많고 철분이 많아서 신장질환이나 혈액순환 개선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걸 드시면은 몸에서 열이 나요. 말하자면 서양 풀 중에 강장제로는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전에 수도원에서는 이걸로 일부러 막기도 했대요. 이거 동화 아시죠? 그 가부장적인 그 동화 뭐야? 저기 일곱 왕자가 기러기가 됐나 갈매기가 됐나 그런데 그걸로 옷을 만들어 줘서 입히면은 사람이 다시 된다고 해가지고 그 가시풀로다가 이렇게 옷을 지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네틀이에요. 이걸 원래 실도 뽑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 같은 나무로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 옷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염증이나 뭐 이런 치료제에 굉장히 좋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그 제가 서양 사람들은 산후조리 뭐 먹냐고 하면은 대부분 다 네틀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후조리용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뭔가 순환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네틀이 좋고요. 저도 이제 저희 수업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는데 네틀 스프 같은 걸 끓이면 사람들이 막 열이 난대요. 막 몸이 막 후끈후끈하고 막 기운이 난다고 하거든요. 네틀이 되게 좋아요. 다루기가 조금 가시가 있어서 그렇지 말려놓거나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고 서양에서는 이 서양 쐐기풀 네틀 차를 많이 팔아요.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 그냥 쑥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흔한 거거든요. 약으로도 많이 써요. 왜냐면 철분 함량이 되게 많아서 이걸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력이 되게 증진되고요. 퍼마카차에서는 이 네틀을 많이 쓰는데 나무빛이나 이런 데다가 이걸 심어놓으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다른 작물들도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특히 과일나무나 가수 아래쪽에 이 네틀을 심어주면은 얘네가 훨씬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단단해져요. 그래가지고 뭐 사과 같은 거 기를 때 네틀을 잘라서 멀칭을 해주거나 네틀 아래쪽에 기르면 사과에 벌레도 안 오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틀도 많이 키우는 상생농법의 작물 중에 하나예요. 자, 세이지 우리나라에서 월동됩니다. 대신에 멀칭을 잘해야 돼요. 커먼 세이지 심으시면 되고요. 세이지는 이거는 완전 항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파리만 뜯어가지고 입에 각을 해도 입안에서 나는 그 이빨과 관련된 질환이나 피가 나거나 이런 것들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정화작용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거 슬먼지라고 해서 연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소독시키잖아요. 그 정도 약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은 이걸 쓰시면 아주 좋아요. 이거 특히 어디에 좋냐면은 잇몸이 시릴 때 이걸 각을 하면은 시린 잇몸이 되게 시원해지면서 낫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항균 염증을 없애겠다 그러면 세이지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은 되게 흔하게 있는 세이지가 조경으로 제일 많이 해놓는 게 체리 세이지나 스카라 세이지라고 빨간 꽃 피는 세이지 얇은 거 있어요. 그것도 같은 효과가 있어요. 세이지들 요들이 다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꽃차를 쓰시거나 이파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공하셔가지고 쓰셔도 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누가 쓴 건 러시안 세이지가 러시안 세이지는 월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러시안 세이지도 효과가 염증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세이지도 종류마다 맛이 다 다른. 예, 맛이 다른데 대부분 염증 작용이 굉장히 좋아서 세이지들은 염증 치료를 많이 쓰고요. 네, 특히 뭐 초기 감기나 인후염이나 이런 거 약으로 보통 씁니다. 요리로는 이제 약간 되게 이게 세가지고 뭐 고기에서 비린내 같은 거 빼는 정도만 써요. 향신료 정도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세인트, 존스, 워트. 자, 뒤에 워트가 붙으면은 이거는 약초라는 뜻이에요. 스코틀랜드 말로 약초라는 뜻이고 세인트 존스가 세례 요한이시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일을 전후해서 이 꽃이 피는데 이 꽃은
굉장히 노란색이 피는데 이 꽃이 지고 나면은 그 꽃봉오리가 약간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요거를 이렇게 짓이기면은 빨간색 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피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울증 약으로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의 문제는 뭐예요?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너무 지배를 많이 받으면 이 차를 드시면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약간 더 멍해져요. 사람이 기운이 많이 좋아진다가. 그래서 조울증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한테 좀 차를 드시면 되게 좋은 그런 약 중에 하나고요. 뭔가 이거는 세로토닌 분비를 많이 시켜가지고 사람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뭔가 균형을 맞춰주는 거라서 저는 일상적으로 차를 드시게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오일에다가 추출을 하면은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 전초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꽃이 피는데 그 꽃을 따서 오일에 담가 놓으면은 쌤깔같이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 그걸 이제 쓰시는데 그 오일을 최고의 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또 어디에 쓰냐면 그 오일을 배가 아플 때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다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그럼 또 뭐 요통 치료 이런 제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지제로 이렇게 약간 이거는 그로테스크예요.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오일이. 그걸 이렇게 막 배에다 바르면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 네, 되게 좋은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에서 소위 얘기하는 마녀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분을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아마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세인트존스 워트가 있을 거고요. 저 꽃을 지금 한참 필 때니까 쓰시면 되는데 세인트존스 워트가 꽃이 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지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에 그 절기적으로 기운이 되게 좋을 때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에키네시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조경으로 엄청나게 에키네시아 많은 거 알죠? 지나가다가도 보고 많은데 이거는 진짜 좋은 항균제인데 특히 장티푸스랑 천연두에 원래 약으로 썼던 거거든요. 기본 감기약이나 이런 걸로 쓰셔도 좋아요. 에키네시아 꽃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냥 따서 말리시면 돼요. 쟤는 스팀을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잘 말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말려서 차로 쓰시면 좋고 실제로는 원래는 뿌리가 훨씬 더 약성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훨씬 더 많이 썼는데 그냥 차로 드셔도 되고 핑크차 같은 거 만드셔서 그걸 쓰셔도 됩니다. 이건 첫 해에는 요만하게 자라는데 다음 해는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뿌리 나누기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폭이 나누셔도 되고 저는 색깔도 막 종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드시면 진통제 효과가 있어서 항암제를 다 에키네시아로 만듭니다. 그래서 약성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이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쓰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팅처로 만들어 놓거나 기름에 재워 놓거나 이렇게 쓰시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쁘기도 하잖아요. 쓸 때도 되게 많고. 자, 패션 플라워가 패션 프루트죠. 이 꽃은 이거는 단연생인데 월동은 밖에서 못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기르면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예, 이거는 불면증이나 항산화작용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쓰시면 되게 좋고요. 꽃도 저 시계꽃처럼 피는데 저거를 꽃차로 드시면 우울증 치료에도 되게 좋고요. 또 패션 프루츠도 그런 효과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초예요? 예, 그게 시계초. 시계초가 패션 프루츠인데 밖에서 월동을 못하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열매가 밖에서 안 열리는데 집에서 키우면은 열매가 열려요. 안에서 실내에서 키우시면. 네, 카모마일하고 라벤더하고 레몬 버베나 같은 거를 같이 섞으면은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저 꽃차에다가 그렇게 블렌딩을 보통 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얘는 종자를 늘리는 게 아주 쉬워요. 얘는 넝풀이 이렇게 피거든요. 그거를 덩풀의 한 부분을 휘모지라고 해서 흙을 살짝 올려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뿌리가 나거든요. 그걸 잘라서 또 심으면 또 심고 또 심으면 돼요. 제가 저거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저희 집은 커튼이 이 패션 플라워거든요. 금방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위로 쭉쭉 뻗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 열려요. 그래서 많이 따먹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면은 네. 햇빛이
잘 주는. 네네, 얘 햄을 좋아해요. 얘는 인도나 이런 데 자라는 따뜻한 데 자라는 애라서 하우스에 키우는. 네, 하우스 아주 잘 자랍니다. 그냥 막 자라요. 예. 나중에 그거 이렇게 덩쿨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날 정도로 막 위로 뻗어가거든요. 덩쿨만 이렇게 타고 갈 지주만 있으면 엄청나게 잘 커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한국에서 뭐 충분히 집 안에서 키우시기 아주 적당한 식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정말 불안 뭐 이런 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시계초 꽃차를 드시면 불안이 날아간다고 해서 그런 치료를 하는데 이게 그 기능하는 게 간이래요. 간이 약하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우울한데 이 패션 플라워나 패션 프루츠를 많이 드시면 간 기능이 이제 증가가 돼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호흡은 맥주만 드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호흡을 따다가 노동자들이 너무 편안해서 잠이 들 정도로 호흡 자체는 진정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나 뭐 불안이나 우울을 없애고 싶으면 이 호흡차나 호흡을 말려서 베개를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 호흡을 진짜로 따서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자면은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이 호흡차나 호흡을 베개로 해서 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넝쿨이 엄청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 심으면은 굉장히 많이 퍼져요.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많이 따거든요. 이걸로 맥주를 만드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특히 그 만경기에 이르는 분들한테 호르몬이 많이 딸릴 때 호흡차를 드시게 하면은 굉장히 평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꽃을 사용해요? 이거 지금 열매가 꽃이거든요.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피부병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끓여가지고 목욕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글을 한다든지 이런 염증 치료에도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왜 호흡이 흔하지 않은지 아세요? 우리 맥주를 많이 먹으니까 되게 흔할 것 같잖아요. 호흡이 굉장히 진정작용이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일상적으로 쓰게 되면은 사람이 병이 안 걸린대요. 그래서 얘도 약간 대마나 이런 것처럼 컨트롤을 합니다. 국가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것들이 보편화되면은 주류나 이런 산업에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호흡도 굉장히 통제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심어보면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다 키우실 수 있는데 호흡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 있어요. 네, 아니 축하드립니다. 네, 월동합니다. 아주 잘 자라요. 네, 잘 쓰시면 되고 베개로 뭐 하셔도 되고 차로 많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얘 따로 키우셔야 돼요. 얘는 다른 애들 다 죽여버려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휘감아서 다 죽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고요. 치통에 진짜 좋아요.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멍하고 그럴 때 각을 하듯이 차를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방암에도 이걸 쓰고요. 하여튼 호흡이 너무너무 쓸 때가 많은 건데 이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못 쓰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폐경증상은 호흡 같은 걸 다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홍조나 막 식욕도 나고 불면증 때문에 못 자고 막 이러시는 분들 현상을 대부분 호흡이 다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차나 이런 호흡을 사용해서 목욕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자, 야로. 우리 밭에 여기 서양 토풀이 아주 많은데 색깔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목수의 풀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바르시면은 상처가 그대로 바로 딱지가 질 정도로 빨리 납니다. 그래서 항균 이런 거 치료엔 최고예요. 그래서 코피가 나는 사람이 이걸 이파리를 딱 코에다 찌르면은 피가 딱 멈춰요. 목수의 풀 혹은 전사의 풀 이럴 정도로 엄청난 풀이거든요. 예전에 징기스칸이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유럽으로 가면서 자기들이 칼 맞고 그런 이걸 다 치유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거는 그 아킬레스라는 그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킬레스가 그 원래 전사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전쟁에 나갈 때는 이 풀을 항상 챙겨 나갔대요. 그래요. 바로 치유가 되니까. 실제로 이걸로 상처에다 발라보면 금방 욱신욱신하면서 돌아서면 바로 벌써 딱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상처가 치유되거든요. 이게 토풀이에요? 예, 토풀이요. 그래서 서양 토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차로도 드셔도 되고 뭐 요리에 드셔도 되지만 상처 치유제로 쓰시면 좋습니다. 차는 꽃을 사용해요? 꽃을 피면은 이제 그때는 꽃으로 양분이 가는데 예, 지금 뭐 전초를 다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 토플은 쓸 때가 굉장히 많고 차로 썼을 때도 되게 잘 어울려요. 토플하고 민트류하고 같이 블렌딩 하시면 맛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퍼져서 조금 문제가 되긴 하죠. 너무 퍼지더라고요. 발라서 조금만 심어도 굉장히 금방 퍼집니다. 자주자주 잘라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꽃이 피고 나면 한번 잘라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엘더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무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무를 허브로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그 엘더베리는 굉장히 그 약간 독성이 있는데 약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는 먹지 않습니다. 엘더베리 나뭇가지는 항균 뭐 이런 효과가 있지만 이건 먹으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잘 안 먹어요, 이파리는. 근데 꽃은 이걸 따가지고 그 시럽을 만들면 이게 엘더베리 코디얼이라는 게 되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감기약이죠. 이걸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대부분 서양에 가서 약국에 가면은 약 주세요 그러면 엘더베리 코디얼 줘요. 특히 그 아이들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엘더베리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열매가 나중에 있거든요. 저렇게 검은색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저기 뭐 잼을 만든다든지 와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쓰기에도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엘더베리 시럽은 한 20분 정도 끓이면 돼요. 그러면 그 건더기 버리고 그 물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쓰시던 꽃을 쓰시던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꽃이 피는 시기고 열매는 한 7월에 있거든요. 흡집원식이 뭐냐면은 얘는 관목인데 그 뿌리에서 또 이렇게 줄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잘라서 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무 가지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본 결과 그 꽃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꽃으로 요리를 해도 너무 좋고 시럽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맛이 너무 좋아서 음료로 대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으로 쓴다기보다는 되게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이 나고 이 콩도 이렇게 가니쉬처럼 쓰면 색깔이 너무 이쁘고 좋아서 그것도 그런데 열매도 되게 달고 맛있어요. 블루베리보다는 좀 덜 달지만 블루베리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도 아주 요리에 좋고요. 케이크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아주 맛이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허브를 쭉 봤고요. 이제는 허브를 어떻게 추출해서 허벌리스트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허벌리스트들을 전체적으로 허브는 많이 알아도 어떻게 주로하게 쓰는지 요 몇 가지 방법만 아시면 그 다음은 이 방법대로 추출하시고 계속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양이가 있는 뭘 좋아서 저렇게 가서 향기를 맡고 있을까요? 캔디. 네, 이거는 캔민트예요. 캔민트도 좋아하고 캔잎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고양이들은 이런 향기에 되게 약한 것 같거든요. 저희 밭은 정말 고양이들의 낙원이어가지고 이 캔민트가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하나 뒤집어지고 덮어지고 아이들이 거의 향락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고양이가 많이 오는 건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와서 뭐 댕굴댕굴 굴러가지고 예, 아주 평평해졌습니다. 대신에 고양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고라니가 없고 두더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일부러 그렇게 불러서 하기 위해서 캔민트를 많이 심어놓은 거거든요. 자, 허벌리스트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채취를 하면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그때 자를 때는 다 기억해요. 그런데 마르면은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라벨링을 하셔야 돼요. 이름하고 만든 날짜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 사용 성분과 방법들을 항상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라벨링을 꼭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우리거나 달여서 먹는 건데 우리는 거는 그냥 끓는 물에다 식물을 담그는 거고요. 달이는 거는 아주 천천히 끓이는 거, 우리나라 탕약처럼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상부터 이렇게 쭉 끓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차를 2개 중에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약용차를 우리가 먹으려면은요
이거를 한 5에서 5스푼 정도를 넣고선요. 이거를 끓는 물에다가 담갔다가 3, 40분 후에 우려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금방 차를 해서 뜨겁게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천천히 우려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티팟이 있는 이유가 그 밑에 이렇게 뭐 캔들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게 이게 약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약용차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우리나라 방식처럼 탕약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죠. 똑같은 양을 넣고 이거를 약한 불에다가 20에서 45분 정도 우려서 먹는 거. 이걸 이제 탕약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한약이라든지 약용차들은 다 이렇게 먹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그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를 드실 때도 햇볕에 우리는 것이 좀 좋기는 한데 이것도 천천히 우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찬물을 붓고 뚜껑을 덮는다. 찬물인데 햇볕에 우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려가지고 이걸 하루 종일 이렇게 햇볕에다가 놔뒀다가 저녁에 이렇게 드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도 허벌리스트들 많이 쓰는데 빨리 달이는 것보다 이렇게 약성이 천천히 우러나오는 게 훨씬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에너지가 달라요. 이렇게 우려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햇빛에 이렇게 천천히 우리는 방법도 하나고요. 달빛에도 우립니다. 예, 이거는 뚜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달빛에다 놓고서는 이거를 우려내는 건데요. 달빛이 비치는 것에서 우려서 아침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보통 허벌리스트가 될 때 이 연습을 하거든요. 향기가 되게 달라요. 햇빛에 우리는 건 향이 별로 없는데 달빛에 우리면 향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사시는 공간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달빛에 우린 거, 햇빛에 우린 거를 한번 다 먹여보세요.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드시고. 달빛에 우리는 건 야외에 나요? 실내에? 실내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야외에다 놓으면은 뭐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살짝 망사 같은 거 이렇게 덮어주시면 좋아요. 예. 근데 왜 달빛에 우릴 때는 뚜껑이 없이 하는 네. 거예요? 햇빛에 우릴 때는 햇빛의 열로 우리는 거고요. 달빛으로 우릴 때는 기운으로 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 기운으로 말하자면 중력 같은 걸 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요정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밤에는 이제 별의 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크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건 몰랐는데 향 차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정화수 떠놓고서는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물 올려놓은 거 그거 아침에 집안 식구들 먹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운들이 이제 배어있는 에너지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방법이 약용 시럽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1리터에다가 한 56g 정도 아무 허브나 넣고서는 이거를 끓이는데 이거를 뚜껑을 완전히 덮으면 안 돼요. 뚜껑을 완전히 덮으면 너무 써지거나 향기가 너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를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졸인 거를 이제 그 안에 있는 건더기를 걸르고 이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꿀이나 뭐 시럽이나 설탕 같은 걸 넣고 가리면은 조금 더 오래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감기약이라든지 코디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용으로 드시고 다만 이 약용 시럽은 냉장고에다 꼭 보관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길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대1은 너무 달아요. 예, 설탕이나 꿀이 살짝 덜 들어가야지 먹을만하지 1대1은 너무 달거든요. 근데 1대1로 하면은 저는 좀 달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이렇게 넣고 나서는 한 20분 조금 더 끓여주시면 약간 묽은 물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드실 때는 희석해서 조금 드시거나 이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굵게 하면은 금방 상해버리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물에, 달인 물에 한 70% 정도 설탕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약성이 오래가게 하고 싶으면 최대한 불을 약하게 해서 천천히 달여야 돼요. 그래 약용 허브들을, 약용 시럽은
불이 세면 절대 안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브랜디에다가 이 시럽을 넣어서 먹거든요. 그게 감기약인데 뭐 그렇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자, 그리고 페퍼민트나 스피어민트류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에센셜 오일 조금 첨가하라고 했는데 약간 쓰거나 그럴까봐 이렇게 뭐 섞어서 먹으라는 거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민트류들을 같이 섞으면 중화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럽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첨가제로서 이렇게 민트류들을 같이 넣어서 드시면은 조금 더 맛이 좋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허브 오일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허브 오일은 빨리 만들어야 될 때는 이중 냄비에다가 끓이는 거예요. 유리병에다가 그 허브를 넣고 오일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냄비에다가 이렇게 넣고서는 바로 직화를 끓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물을 붓고 약간 중탕으로 끓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한 30분이나 1시간 쪽 하면은 이제 허브 오일을 빨리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오늘 당장 써야 될 때 허브 오일을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이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오일에 이제 들어있는 건더기는 건져내면 돼요. 여기 이해하셨죠? 네, 중탕으로 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빨리 이거를 만들어야 될 때는. 하지만 실제로 허벌리스트들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햇빛의 오일을 우립니다. 허브를 잘라서 병에다 넣고 유리병에다 넣고요. 식물성 오일을 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꼭 닫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를 그냥 생허브를 바로 넣으면 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말린 거를 잘라서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근데 햇볕이 직사광선이 하는 데다가 2주를 놓는 거예요. 2주를 햇빛에다 추출을 하면은 오일이 진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범프로 걸러서 그걸 이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 2주 동안 햇빛에다 놓으면은 상폐되거나 산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식물의 기운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내가 정말 약성을 몇 배를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2주를 추출한 거를 다시 기름을 거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허브를 넣고 또 2주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허벌리스트들은 2주짜리 안 쓰고 4주 정도 추출한 걸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약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양리적으로 우리가 뭐에 쓰겠어요? 뭐 연고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치유하는 약재 같은 걸 쓸 때 오일에 추출을 하는 거죠. 오일에 추출하는 대표적인 허브들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오일의 추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허브 팅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주처럼 이렇게 술에다가 넣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먹는 술 말고 당근주나 약간 더 높은 술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카라든지 이런 데다가 쓰시면 되고요. 얘는 만성 질환에도 좋지만 급성 질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알코올에다 이제 담그는 건데 얘도 햇빛에다가 이렇게 병을 놓는 건데요. 이거는 매일 한 번씩 흔들어줘야 돼요. 팅처는 술에다 담겼는데 햇볕에 놨다가 이게 그러니까 자주 들락거리는 데다 놓으세요. 그래서 가다가 아침에 한 번 흔들어주고 딱 이렇게 이거는 2주 동안 놓으시면 계속 흔들어주셔야 돼요. 2주에서 4주인데 4주에서 6주인데 뭐 2주 정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거를 이제 약으로 드시는 거죠. 햇빛에다 넣고 나중에 걸러가지고 또 이 안에 있는 물만 따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약을 만드는 방법은 이걸 허브를 가루로 만들어서 꿀에다가 반죽해가지고 우리 환약 만들듯이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대안학교 친구들하고 어버이날 허브들로 엄마 아빠 영양제 만들어주기 프로젝트 수업을 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만들기 되게 쉽고요. 꿀에다가 이거를 반죽해서 저장해 놓으면은 네, 꿀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서 거의 상하지 않아요. 알약처럼 만들어서 그냥 영양제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병이 있는데 무슨 질환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븐에 넣고 이렇게 말리면은 상하거나 이런 거 변경하고 바로 빨리 말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건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쓰는 거는 모든 질환의 근본적인 걸 없애려면은
약을 먹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허벌리스트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목욕이에요. 목욕을 통해서 대부분 초기 가장 먼저 목욕을 통해서 치유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냥 물에다 던져놓지 말고 흐르는 물에다가 이걸 추출해야 약성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에다가 이걸 걸어 놓으시면 가장 좋고, 나중에 뭐 향을 조금 첨가하고 싶으시면 에센셜 오일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통 그래요. 그래서 허벌리스트 처음 가면은 뭐부터 하냐면 목욕법부터 계속 가르쳐줘요. 어떻게 어떤 그 목욕을 해서 나한테 효과를 보는지 보고, 처음부터 생약을 먹게 하거나 그런 것보다 목욕을 먼저 가르치거든요.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목욕을 통해서 대부분 다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욕할 때만 여러분이 허브를 조금씩 쓰시기만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목욕할 때 허브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욕을 통해서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뭐 피부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근육통 같은 경우 네, 그럴 때도 되게 좋죠. 아토피도 굉장히 좋아요. 피부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얇아가지고요. 먹는 것보다 흡수를 훨씬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 치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허브 스포제. 스포제가 뭐냐면은 말하자면 파스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뜨거운 물에다가 허브를 으깨서 그거를 빵빵처럼 반죽하면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 면포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그 파스처럼 후끈후끈하면서 이렇게 그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뼈마디가 아프고 막 근육통이나 이런 거 할 때 쓰시면 아주 좋아요. 이거는 이제 뜨거운 그게 식으면 또 따뜻한 거 다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좋은데, 두 번째로 쓰는 게 바로 이 스포제예요. 그래서 이제 허벌리스트 가면은 처음에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막 이렇게 찜질을 시켜요. 이 스포제로. 그러고 나면은 막 몸이 나긋나긋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뭘 먹여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허벌리스트 과정은 보통 이 3단계를 거칩니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쉬어야 되니까. 네. 벌레 물린 데나 근육통이나 삔때 뭐 부어오르는 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스포제를 만들어 쓰는 거죠. 발진 같은 거 올라올 때도 그렇고. 이런 때 좋은 허브는 뭐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뭘 쓰면은 근육통이 좋겠다. 뭐 이런 거. 토플 같은 거, 컴프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욱신욱신하면서 지들이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스포제를 써보시면. 허브 파스 같은 거죠. 근데 허브 파스인데 우리가 이제 파스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스며드는 거죠, 피부에. 자,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이 있잖아요. 급성질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허브차는 하루에 한 총 4컵을 30분 간격으로 와요. 급성질환 중에 많은 게 뭐예요? 생리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럽 같은 것도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제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팅처도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급성질환은 조금 먹는 간격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요. 그다음에 알약도 만들어 놓고 2시간 간격으로 한두 개를 8알 정도 복용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약 종류를 좀 만들어 놓고 내가 일상적으로 무슨 일 있으면 그 약을 이렇게 드시면 돼요. 급성질환이 왔을 때. 그런데 허벌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치유하는 거는 뭐냐면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이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1년을 아팠다. 그러면 이거를 한 달을 하시면 돼요. 1년 단위로 한 달로 환산을 해서 1년, 내가 뭐 질환이 3년 됐다. 그러면 3달을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3달을. 매일 허브를 뭐 달에다 우리든 햇빛에다 우리든 3-4컵을 드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허브 시럽을 1-2스칸 드시고, 그 다음에 팅처를 작은 술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빈속에다 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알약도 한 6-8알 정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2-3알씩 이렇게 드시는 거를 이제 자기 질환의 만성질환의 그 기간에 따라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적혀있는 것들을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다. 이걸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이거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 만성질환들은 이런 식으로 털죠. 그래서 허벌리스트 과정을 보통 하면은 이 약 같은 것들을 다 만들고 내 몸에서 가장 안 떨어졌던 만성질환을 내가 떨굴 수 있는지를 먼저 실험을 해요. 허브로.
나면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이걸로 제 질환 중에 있는 걸 하나를 떨구고 그런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질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을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해봤는데 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봤는데 주변에 같이 했던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년, 2년 그렇게 숙한으로 고생했던 것들 다 이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크게 뭐 하지 않으면서도 큰 병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이 허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침에 제가 허브차를 한 잔 마시고 네. 커피비치 마시고 네. 그다음에 또 점심에 한 잔 먹고 저녁에 한 잔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예. 또 허브 시럽 같은 거 예,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먹고 그러니까 네.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이. 그런데 내가 이제 약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도 만들고 시럽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들도 마찬가지고 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한 가지만 잘복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5가지 이상 여러 가지 섭취하시는 게 좋고 대부분 어떤 약효가 똑같이 있어도 나한테 맞는 것과 나한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섞어서 드시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것들이 작용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아주 좋다고 해서 그것만 이렇게 쭉 드시지 마시고 그 중에서 이제 섞어서 드시면서 그것들 해결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블렌딩을 해서 드시거나 차로 블렌딩을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틴처도 막 30종 문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무슨 질환이 있으면 그때 찾아서 딱딱 먹어요. 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틴차는 물에다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컵 하나에 티스푼으로 한 숟갈이나 뭐 반 숟갈 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원래는 스코이드로 계산해서 아주 미량으로 쓰는 거는 진짜 이제 어렵게 그 치료를 하는 건데 그런 건 독초로 쓰는 거고 오늘 알려드린 허브는 그렇게 심각한 게 없어서 그냥 한 숟갈씩 넣어서 드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네. 허브 오일을 넣어요? 아니면 물을 넣는 거예요? 팅처는 술이에요, 술. 그건 술에다가 아까 추출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술이 취하지 않아요. 예, 아침에 그 정도 이 맹물에다가 그렇게 넣으면 예,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나 뭐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허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건 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마일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일 같은 걸 쓰시면 부작용이 많아요. 에센셜 오일. 그거는 고농축이어가지고 안 맞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는 트러블이 거의 없어요. 오일은 어떻게 추출하냐면요. 보통 무슨 오일을 요만큼 추출하는데 그 똑같은 뿌리 한가마니가 들어가고 뭐 그래요. 그거는 양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급성질환이나 뭔가 아주 어려울 때 한두 방울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많이 쓰면은 그렇게 부작용이 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허벌리스트들 하시는 정통 허벌리스트파에서는 오일 잘 안 써요. 예, 에센셜 잘 안 써요. 에센셜 너무 강한 거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 이렇게 쓰는 거고 그건 굉장히 고급 문화였어요. 그래서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제 향수나 이런 거 쓸 때 되게 많이 썼던 거고 보통은 플로럴 워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에센셜 오일처럼 기본 오일을 추출해서 베이스 오일처럼 추출해서 뭐 먹거나 이런 식으로 썼지 그렇게 고농축으로 하는 오일들은 굉장히 미량만 쓰셔야 돼요. 그건 기업에서 한 거예요? 다 기업에서 한 거예요. 기업에서. 그 대기업들이 생기면서 그게 엄청나게 퍼진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허벌리스트라거나 오일리스트들 가서 보면은 이게 무슨 허브인지 구별도 못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오일 통만 요것만 본 거지. 그래서 그거의 원래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연은 안 그렇거든요. 자연은 굉장히 마일드하고 서로 섞으면 더 상호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일을 너무 센 거를 쓰시면 효과는 빨리 볼 수 있으면 그만큼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들은 대부분 임산부나 이런 사람 절대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세고 피부에서도 한 방울 넣는 거하고 2방울 넣는 거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은
오일 같은 걸 많이 넣으면 안 돼서 대부분 한 방울 정도 향 정도 들어가게 넣지 많이 쓰지 않죠. 에센셜 오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거는 에센셜 오일은 그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 기름하고 물하고 분리하는 스팀 그게 있거든요. 그걸 끓이면은 기름하고 그걸 분리되는데 그건 그 기계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저는 플로러워터 정도로 만들어서 쓰시거나 기름에 재서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플로러워터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중 냄비를 만드시면 되고 첫 번째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허브를 넣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빈 그릇을 넣습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을 거꾸로 놔요. 거꾸로.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냄비가 되겠죠. 스낵 냄비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수증기가 떨어지면서 증기가 똑똑똑똑 물이 떨어지는데 그게 플로러워터예요. 그래서 그걸로 쓰시면 되고요. 오일은 기름에 재면 되는 겁니다. 햇빛에다가 우려놓은 거예요. 하나는 카렌듈라고 캐모마일이고 하나는 어성초거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건 발라도 되고 로션이나 연고를 만들어도 되고 드셔도 되고 이렇게 햇빛에다가 아까 우린 것처럼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부작용이 없어요. 에센셜 오일은 조금씩만 써야 되고 부작용이 많은데 이런 오일들은 부작용이 없어요. 이거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제가 2주 재워놓은 햇빛에 놔둔 거예요? 네, 햇빛에. 오일을 어떤 비율로? 우선은 병에 꽉 채워서? 꽉 채워요. 허브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부으면은 오일이 쓱 스며들거든요. 성성하게 넣는 게 아니라 꽉 채우시면 돼요. 뚜껑을 열어놓고 뚜껑 열면 안 닫고 됩니다. 꽉 닫아서 해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죠. 질경이 같은 거 쓰시면 좋아요. 질경이 오일을 드셔도 좋고 질경이 팅처를 만들어서 쓰셔도 좋고요. 만성동주에 아주 좋습니다. 질경이는 오늘 안 달았지만 질경이는 서양에서도 쓰는 대표적인 허브예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돼요. 그 독성 물질이긴 한데 저는 그걸 대체하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있어요. 저는 산초나 이 동네는 뭐 먹더라 그거 미꾸라지 탕에 넣는 거. 배초향. 네, 저기 봤죠. 뭐지 그거? 아니 산초하고 비슷한 건데. 아, 제피 이 동네 제피라고 하죠. 예, 그거 쓰시면 돼요. 저는 그걸 쓰거든요. 모기 기피제 할 때 똑같아요. 그거 끓여요. 끓여가지고 그걸 끓이면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기들이 안 와요. 그래서 밭에 이제 퍼마컬처 농사할 때는 제피나 산초를 밭에도 많이 심어 놓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 향 때문에 모기나 벌레들이 안 오고 그래서 방충망제도 되는데 그 모기 기피제를 만들 때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보니까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걸 끓이면은 향이 진짜 진해져가지고 저도 가기 싫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밭에 나갈 때 뿌리는 거죠. 예, 그거 끓이고 또 저는 허벌리스트에서 하는 과정에 민트류하고 그걸 같이 넣어서 끓입니다. 예, 제피하고 산초하고 민트류들 같이 끓여요. 박하, 그 다음에 그 스피아민트 이런 것들이 다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이어가지고 같이 끓이면 이렇게 화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피아민트나 페퍼민트의 종류 아주 싫어하거든요. 박하 같은 거 그거 하고 산초를 같이 끓여서 그거를 이제 스프레이 분무하면은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안 옵니다. 그건 모기를 죽이는 건 아니고 모기가 싫어해서 안 오는 거죠. 예. 개가 있는데요. 반려견이. 근데 안에서는 못 키우고 밖에서 있는데 그러면 네. 그 산초하고 이런 거를 네, 뿌려주면 돼요. 네. 뿌려주거나 아니면 옆에 네. 막 뿌려놓고. 그거를 목욕을 한번 시켜보세요. 피부 항균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목욕제를 할 때 저는 그걸로도 샴푸를 만들거든요. 동물 샴푸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그 향기 때문에 잘 안 붙어요. 그 진드기 같은 것도 잘 안 오고 좋더라고요. 좋다. 네. 고민 해결이에요. 네. 민트류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민트류가 굉장히 흔해가지고 밭에서 애물단지인데 그걸 잘 말려서 그물망에다 넣어가지고 빨래 대용을 하시면 빨래 세제 대용을 하시면 향도 많이 나면서 빨래도 거품이 잘 나서 잘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저는 민트류, 박하류 이런 거 다 잘라가지고 그물망에 말려놨다가 그걸 세제처럼 쓰고 있어요. 그냥 넣으면 다 부스러지니까 이제 빨래가 오염되는데 그물망에 넣어가지고 그걸 쓰시면 돼요.
그럼 향이 나는 옷이 나오고 좋습니다. 그럼 물에 우려냈다가 거기다가 빨래를 그냥 빨래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돼요. 마른 차같이 만들어서 마른 그냥 허브처럼 만들어서 그 그물망에 넣으면 이렇게 밖으로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냥 그걸 돌리면 무슨 페퍼민트 샴푸에 넣었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때가 간다거나 이러진 않고. 네, 때도 많이 지워지고요. 이제 허벌리스트들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또 만드는 허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래 세제 같은 거 만드는 거. 아웃유돌 이런 거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아욱이 또 저희 아욱이요. 퍼머컬처 밭에 가면은 멀칭제로 돼 있어서 아욱이 그냥 풀처럼 자라거든요. 그리고 목질하고 빨리 되는데 그걸 다 잘라서 그거하고 민트류를 같이 말려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세제로 쓰는 거죠. 그럼 거품도 잘 나지, 그 다음에 향기도 들어가지.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말려서 같이 쓰고 있어요. 아웃유돌은 정말 거품 최고입니다. 네, 머시멜로 같은 것도 다 같은 효과가 있어요. 말로우 같은 거 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시꽃도. 네. 꽃잎 다 상관없어요. 꽃은 좀 아까우니까 그건 피부에 양보하세요. 피부에 바르면 콜라겐 많이 나와서 좋아요. 접시꽃도 굉장히 피부에 좋거든요. 이 식물의 세계는 못 쓰는 게 없다니까요. 다 쓰실 수 있죠. 예전에 그 소주에다가 어성초하고 무슨 몇 가지 풀을 해서 소주에 담궈서 마시면 뭐 머리가 난다. 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소주 한 잔씩 드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병원 가니까 간에 너무 무리가 좋다. 네, 그런 어성초 같은 거는 보통 잘 안 먹죠. 네. 먹는 게 아니라 바르거나 녹차하고 뭐 해가지고 네. 바르거나 하는데 어성초는 샐러드류처럼 살짝은 먹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장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하셔서 네. 어성초는 서양 사람들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먹거리 허브로 많이 쓰는데 양을 뭐 많이 드시진 않아요. 네, 약간 이렇게 샐러드류처럼 드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추출하거나 소주에 추출해서 그걸 화장품을 만들거나 그런 거 많이 씁니다. 어성초는 피부 질환에 되게 좋아요. 오늘도 이제 이거 추출한 걸로 연고나 이런 거 만들어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 질환 있을 때 바로바로 바르면 바로 쏙 들어가고 뭐 무좀이라든지 습진에 아주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죠. 병원에 가면 한약이나 뭐 좋다는 그런 민간 그런 약지 그런 걸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뭐가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먹냐면은 그걸 다 즙으로 내가지고 엄청 많이 먹어요. 그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생즙을 민들레가 얼마나 약성이 센지 아세요? 그럼 뭐 생즙을 막 한두 달씩 드셔보세요. 간에 당연히 무리가 가지. 그러니까 차로 마시거나 섞어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양오면처럼. 네, 그래서 그거가 간극을 잘 조절을 못해요. 저는 우리나라 엑기스 문화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탕행 문화는 되게 좋아요. 섞어서 하거든요, 보통. 섞어서 하고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으로 다 음양오양이 있어서 항상 섞어서 약을 짓고 막 그랬는데 동서양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가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엑기스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센 거를 막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간질환 있으신 분들 많이 가서 보면은 뭘 먹었어요? 그러면 뭐 민들레를 막 2달을 먹었대. 흰민들레를 막 이렇게 먹었다 그러고 무슨 뭐가 좋다고 하니까 막 너무 그것만 장복하면 안 돼요. 뭐든지 다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민들레가 좋다 하니 민들레 김치같이 담아서 그것도 많이 먹어요. 네, 그런 것도 아주 좋죠. 김치로 먹거나 샐러드로 먹거나 조금씩 먹으면 좋은데 민들레 엑기스는 이만한 가마니에 민들레를 엄청 붓고서는 그걸 그냥 끓일 거예요. 그냥 완전 추출한 거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냥도 되게 센데 그냥 먹었을 때 약간 쓰잖아요. 약간 약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그래서 민들레 커피 드실 때도 덮어서 요만큼씩 먹지 절대 이만큼 안 먹어요. 되게 센 거라 가지고. 근데 엑기스가 참 항상 섞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랑 같이 적어도 5가지 이상 섞어서 먹고 샐러드도 사실 그런 문화예요.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채소도 마찬가지고 다 약성이 있으면 독성이 있거든요. 약성은 독성인데 한 가지가 가하면은 몸에 약한 부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좀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피부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나 헛구역질이 나거나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멈추시면 되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정도의 약으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피부가 약간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로션이나 이런 거 발랐을 때 약간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바로 멈추면 되고요. 허벌리스트들이 이런 걸 작용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동종요법도 마찬가지인데요. 팅처도 마찬가지인데 나하고 내 몸하고 반응을 하면은 그때는 내 몸에서 먼저 약이 들다고 하면은 먼저 아주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갑자기 안 나오던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피부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왔을 때 그걸 견디면 대부분 그게 낫거든요. 그래서 동종요법 같은 걸 하면은 처음에는 막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거 이제 도구 밖으로 피부로 다 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진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내가 어떤 약초를 먹었는데 반응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견뎌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는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반 의학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동종요법이나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뭘 믿고 할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저희가 단식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단식만 해도 몸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몸을 도구로 뺄 때가 있어요. 그게 자기 정화가 일어나니까 도구를 몸에서 밖으로 자기가 스스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담배 피시던 분들이 단식 5일만 했는데도 막 여기에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브를 먹는 거는 내 안에 그 자가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독을 밀어나게 한다든지 스스로 그런 것들 표현하게 해가지고 밀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력이 얼마나 증가에 따라서 몸이 좋아지고 내가 또 그걸 치유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줘요? 예, 항상 같은 방향으로 줘야 됩니다. 모든 거를 항상 같은 방향으로 해요. 음식 요리할 때도 이렇게 젓다가 이렇게 저으면은 맛이 바뀌어요. 그게 세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확장이 돼가지고 증폭이 돼야 되거든요. 이 지구가 졸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원소기호가 원소가 깨져요. 그 모양이. 그래서 세포가 깨지면은 이제 맛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저을 때는 한 방향으로 해야 돼요. 이따가 화장품 만들 때 한 방향으로 돌리면 화장품 잘 돼요. 딱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진짜 신기하게 양쪽으로 다 잡고 난리가 나면은 굳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안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한 방향으로 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종요법에서는 그 기운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좀 오래 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리하고 그럴 때 일부러 좀 저어주고 이러는 게 되게 맛도 좋아지지만 약성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구는 다 에너지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또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증폭될 수 있죠. 퍼마culture에서는 미생물 같은 걸 증폭시키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미생물을 갖고 왔어. 근데 그냥 물에다 넣으면 요만큼인데 저으면 증폭돼요. 그게 식물의 특징이에요. 에너지체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후부터는 저 본격 가공 해볼게요. 밭에 나가서 채취하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여러분 연고, 로션, 스킨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해볼게요. 가장 간단하긴 한데 가장 쓰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시면은 웬만한 건 다 제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밥 먹고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